저는 면허증에 글씨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제일 위에 1종 대형이라고 써있고 그 밑에 이제 특수 대형견인 군안차, 그 다음에 2종 보통, 2종 소형. 그러니까 저는 다양한 운전면허를 땄지만 실제로 제가 실질적으로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면허는 특수 대형 견인 면허. 이거 이제 트레일러 끌고 다니는 거, 컨테이너 같은 거, 그거랑 그 다음에 2종 소형 면허입니다. 그 이유는 이 두 개의 면허가 실질적으로 난이도가 제일 높기 때문이죠. 트레일러 면허도 난이도가 꽤 높고요. 2종 소형 면허도 난이도가 높은 편입니다. 둘 중에는 트레일러 면허가 조금 더 어려운 것 같긴 하고요. 사실 이런 걸 자랑하면 항상 느끼는 게, 사람들은 뭐 대형 면허 이러면 대단하게 생각해요. 대형 면허는 보통 이제 버스나 뭐 특장차, 뭐 25톤 트럭 이런 것들인데, 대형 면허는 별거는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 그냥 2종 오토랑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운전자의 위치가 좀 다르다는 거, 뒷바퀴를 보면서 운전해야 된다는 거, 그것만이 다를 뿐이고, 실제로 대형 면허는 뭐 따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 다음에 특수 면허 중에 이제 트레일러 면허가 지금은 유로 트럭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많이 연습을 뭐 할 수 있지만, 저 때는 그런 시뮬레이션이 없어서 그냥 단순히 이미지 트레이닝을 했어야 됐고, 그래서 정말 여러 번 떨어졌죠. 제가 특수면허, 트레일러 면허는 4번 떨어지고 붙어서 상당히 어려웠던 면허인데, 실제로 제일 어려운 면허 중에 하나가 2종 소형 면허입니다. 그럼 2종 소형 면허가 뭐길래 그게 뭐가 그렇게 어렵냐라고 하실 텐데, 2종 소형 면허가 뭐냐면요, 오토바이를 운전하려면 면허가 이제 두 가지로 분류되는데, 원동기 면허가 있고 2종 소형 면허가 있습니다. 원동기 면허는 일반적인 소형 오토바이들을 얘기하고, 여기서 2종 소형이라는 거는 오토바이 중에 이제 대형 오토바이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2종 소형은 125cc 초과의 오토바이를 운전하려면 2종 소형 면허가 있어야 되는데요. 우리 길거리에서 흔히 보는 수많은 오토바이들이 뭐냐, 그분들이 다 2종 소형 면허를 갖고 있냐 하면 사실 대부분은 아니죠. 길거리에서 흔히 보는 대부분의 오토바이들도 125cc 정도입니다. 보통 4행정. 근데 이제 125cc 초과 오토바이, 흔히 판매되는 것들 중에 뭐 250cc 이런 오토바이들을 운전하려면, 예를 들어서 옛날에 뭐 CBR이나 뭐 할리 데이비슨 같은 이런 대형 오토바이를 운전하려면 2종 소형 면허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실제로 길거리에서 보는 상당수의 오토바이들이 있지만, 그 오토바이 오너들이 2종 소형 면허를 갖고 있는 비율은 의외로 그리 높지 않고, 그 오토바이 소지자들이 2종 소형 면허를 보러 간다고 해서 2종 소형 면허를 다 붙지도 못해요. 일례로 퀵 오토바이를 업으로 하시는 분이 2종 소형 면허 가서 뭐 떨어지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좀 과장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예전에 2종 소형 면허를 따러 이제 면허 시험장에 갔는데, 한번 면허 시험장에 가면 한 20명 정도 이렇게 한 번이 이제 시험 응시자들이 이제 모여서 우르르 시험장으로 들어갑니다. 한 명이 그 코스를 다 돌고 시험을 끝내려면 대략 한 3분, 4분, 대충 느낌상 그 정도 걸리는 것 같은데, 20명이 쭉 시험 보러 들어가면 되게 오래 걸릴 것 같지만 금방 끝납니다. 따보신 분은 제가 무슨 얘기 하는지 아실 거고요. 예를 들어서 1번 응시자가 오토바이에 탑승을 하고 이제 삐 소리가 나면 출발을 하는데요. 한 5초 뒤에 삐 실격입니다. 그러면 이제 진행 요원들이 들어오세요 막 이렇게 들어오라고 하면은 이제 질질질질 오토바이 끌고 들어옵니다. 대부분의 응시자들이 실제 시험을 보는 시간보다는 5초 만에 떨어지고 약간 과장해서 오토바이 질질질질 끌고 들어오는 시간이 사실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20명 정도가 한 팀이 돼서 응시를 해도 그 전체가 다 시험을 끝내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죠. 보통 20명이 보면 뭐 케바케겠지만 약간 과장해서 실제 비율이 어느 정도 될까? 한 2-3명 정도 합격하고 나머지는 다 실격하고요. 그 실격자의 거의 대다수는 초반 한 5초 만에 실격을 합니다. 그래서 소형면허 시험장에서 합격을 하면 되게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고 막 박수도 받고 분위기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이 떨어지냐? 일단 첫 번째 코스가 이제 굴절 코스, 기역자 코스를 2번 돌아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다 떨어져요. 그래서 소형면허는 오토바이긴 한데 이제 대형 오토바이고, 저희 때는 뭐 미라주 250 그런 걸로 응시를 했었던 것 같은데, 축이 길어요. 차축이 길어가지고 회전 반경이 좀 큽니다. 그래서 이 기역자 코스를 돌려고 하면 너무 빨리 가면 회전 반경이 넓어지기 때문에 이탈을 하고, 너무 느리게 가면 발을 땅에 짚기 때문에 뭐 점수 감점이 되거나 실격이 되고, 적당한 속도를 유지하면서 선을 밟지 않고 돌아야 되는데, 이러려면 약간 반클러치를 살살살살 쓰는 게 좋고, 균형에 대한 감도 있어야 되고, 이 축이 길기 때문에 회전 반경을 짧게 해서 도는 게 그리 쉽지 않아요. 약간 바이크를 살짝 기울이기도 해야 되고, 특별한 비법이 있었던 건 아니고 저는 마그마를 먼저 탔었어요. 제가 이제 탔던 마그마는 오토바이의 피지컬 뼈다구 자체는 그냥 완전 250cc짜리 장축 바이크고,
배기량만 125cc여서 소형 면허가 없어도 운전할 수 있는 바이크였습니다. 그래서 마그마를 저는 평소에 타고 다녔기 때문에 그렇게 장축 바이크를 타는 거에 대한 부담감이 없었고, 그래서 면허 시험장에 가서 그리 어렵지 않게 소형 면허를 따기는 했죠. 실제로는 그렇게 장축 바이크를 타보지 않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형 면허 보러 가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오토바이를 타면서 느낀 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바이크를 타다 보면 되게 그 바이크를 괴롭히는 운전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에서 내가 규정 속도대로 가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그 바이크가 좀 규정 속도대로 가는 게 마음에 안 들어서 밀어버리려고 이제 굉장히 뒷공무니를 이렇게 바짝 붙이는 차들이 있죠. 사실 바이크를 타는 입장에서 일반 차량이 그렇게 뒤에 가까이 붙이면 사실은 생명의 위기를 느끼죠. 뭐 하나 잘못돼서 내가 넘어지면 바로 차 밑으로 들어가는 건데, 그래서 저는 대형차, 뭐 버스나 덤프트럭 이런 게 일반적인 자가용 뒤로 바로 밀어붙이는 것들, 그런 것도 거의 살인 미수죄라고 저는 뭐 거의 감정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같은 예로 바이크를 운전하는 입장에서 일반 차들이 뒤로 갖다 붙이면은 진짜 생명의 위기를 많이 느끼고, 저는 그런 게 너무 싫었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바이크를 타지 않지만 차량을 운행할 때 앞에 바이크가 있으면 절대로 뒤에 이렇게 붙이지 않습니다. 대다수의 차들이 그런 바이크들을 이렇게 밀어붙이면서 공격적으로 운행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굉장히 차선 하나 중간으로 딱 막고 헬멧 쓰고 되게 안전하게 운행을 하고 있는 바이크를 딱 보면 뭐 약간 오지랖이긴 하지만 저는 뒤에서 적당한 거리를 두고 약간 좀 이렇게 가드해주는 느낌으로 운전을 할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한때 바이크를 탔던 사람이긴 하니까요. 뭐 지금은 아예 생각이 없이 졸업했지만, 국내에서는 바이크 운전자들 여론이 매우 안 좋지만 바이크를 운행하는 입장에서는 일반 차들도 바이크를 정말 너무 많이 괴롭힌다. 저는 그걸 제가 한 가지 느꼈고, 두 번째는 바이크 운전자들이 우리나라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게 있죠. 보통 고속도로에 바이크가 좀 올라갈 수 있게 해달라 뭐 이런 건데, 우리나라 국내 정서상은 바이크 오토바이가 고속도로를 들어간다는 게 전혀 상상이 되진 않죠. 근데 실제로 알고 보면 세계적으로 고속도로에 바이크가 들어가지 못하는 나라가 의외로 몇 개 없습니다. 저희 대충 검색해봤는데 뭐 한 190개 나라 정도 중에 바이크가 고속도로에 들어가지 못하는 나라가 한 10개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죠. 그 유명한 아우토반, 바이크 당연히 들어갈 수 있고요. 비 오는 날도 바이크 그냥 같이 달립니다. 사실 저도 이제 그런 거 실제로 목격을 했는데 국내 정서상은 약간 충격적이긴 하죠. 바이크 타고 비 오는 날 고속도로 달리다가 넘어지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지 상상이 잘 안 가고, 그러니까 실제로 바이크 오너들이 고속도로에 바이크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게 되도 않는 소리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뭐 외국에서는 다 대부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바이크 오너들이 고속도로에 바이크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그 예 중에 하나는 바이크가 고속도로를 들어가는 게 오히려 더 안전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도시에서 도시를 이동할 때 뭐 서울에서 뭐 대전을 간다고 치는데 바이크를 타고 국도를 가면 신호를 수도 없이 거쳐서 가는데 바이크 입장에서는 그게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냥 고속도로를 가고 규정 속도를 잘 지켜서 흐름에 맞춰서 가면 사실은 오히려 더 안전할 수 있다는 거죠. 일례로 우리 면허 딸 때도 알고 보면 고속도로가 운전하기 더 쉽잖아요. 시내가 더 어렵고 위험하고, 물론 우리나라는 뭐 고속도로 추월차로의 개념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고속도로도 개판이기 때문에 거기에 바이크까지 올라오면 뭐 별로 이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저도 들긴 하지만, 그거는 약간 우리 편견인 게 없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바이크가 고속도로에 올라와도 된다 안 된다 제가 지금 그걸 주장하려고 한다기보다는 바이크 오너들이 고속도로에 바이크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 주장이 아예 되도 않는 소리는 아닌 거예요. 대부분의 나라는 바이크가 고속도로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가 소형 면허 따고 느낀 점 요약하겠습니다. 국내에서는 바이크에 대한 나쁜 여론이 있긴 하지만 일반적인 차량도 바이크에 대해서 상당히 공격적으로 운행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두 번째, 바이크가 고속도로에 운행을 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바이크의 고속도로 진입을 허용하고 바이크 운행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고속도로 진입이 더 안전한 면도 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속도로 내 앞지르기 차로 계속 주행은 단속 대상입니다. 주행차로로 내려와 주세요.